소상공인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상공인 위원장 최승재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간담회 진행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전화기는 진동 모드나 전원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간담회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네. 다음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 뒤에 우리 정향석 국민의힘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중소상공인 현안을 말씀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석 코인 노래방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허이영 카페 대표연합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 경영자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영숭 대한외식업중앙회 중구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충기 대한제과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윤식 PC방 협동조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호영 한국학원총연합회 정무수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동현 대한당구협회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노력들을 많이 해서 한 해를 보내고 1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간에 국민들이 방역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보기에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초를 갖다가 겪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 작년 4월 무렵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것이 단기간에 멈추고 가지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작년도 우리나라 예산의 규모가 520조쯤 됐습니다. 이래서 대통령이 참 재정에 대한 긴급 명령을 발동을 해서 한 20% 정도를 갖다가 예산 조정을 하면은 한 100조 정도의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100조를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존과 생업을 위한 하나의 소위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별다른 대책 없이 그저 찔끔찔끔 추경을 해가지고서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다가 한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한때는 일부에게 지급하고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11월, 12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3차로 다시 확장을 할 무렵에 지난 예산을 다루는 정기국회 시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책을 위한 예산을 좀 확보를 좀 해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무슨 놈 그렇게 예측 능력이 없는 정부인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다가 예산 심의 막바지에 겨우 3조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를 하고
그게 이제 금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금년에 와서 갑작스럽게 지금 뭐 여당에서 어떤 사람은 전 국민의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이윤을 많이 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에게 이윤 공여 제도를 하자고 그러고, 또 총리는 지난 예산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소리도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무슨 재난 손실 보상을 하자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구난방식의 소위 정부의 시책을 가지고는 이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저께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런 이 손실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번지수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소벤처부가 그와 같은 것을 해낼 그런 능력이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뭐 조치를 취하라고 이러는데, 부총리는 예산 중에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 지원금은 지급을 하고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손실들을 갖다가 충당을 할 거냐.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다 가지고서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때 가서 참 기진맥진한 소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데리고는 경제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없다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550조 가까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재조정을 해서 당장에 재원을 일단 염출을 해놓고 재난지원금이니 또 뭐 손해보상이니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소상공인이나 이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아마 분기별로 다 전부 부가가치세 신고를 갖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 가면은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까지의 매출은 얼마가 됐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슨 이 방역 관계 등등으로 해가서 매출이 감소는 얼마 되겠다. 그러면 거기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서 보상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쉽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전혀 기본 방향 설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다가 겪으면서 싸우는 다른 나라의 예를 봐서라도 우리 이제는 뭐 세금으로다가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은 할 수 없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소위 상황을 겪으면서도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상반기에 끝날 것인지, 그러면 금년 하반기까지 가서 내년까지 연결될 것인지, 이걸 아무도 예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 백신이 나오니까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백신을 공급하고 있는 지금 세계의 제약 회사들이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서 여기저기서 지금 상당히 공경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정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이 사람들의 소위 생존과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갖다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4월 7일 날 우리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니까 마치 그때를 맞춰가지고서 돈으로다가 어떻게 참 유권자를 유인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으로서 저희 여당이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선거를 떠나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정상적인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 정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라는 촉구를 갖다가 저희 국민의힘으로서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상황을 갖다가 참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이런 손실을 보상해 줘야 되느냐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현재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과실과는 관계없이 참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는 급작스러운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서 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의당이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모이셔가지고서 토론들을 하시고 어떤 무슨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얘기들 갖다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 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의 이 문제를 해결을 갖다가 촉구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정인 비대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 아까 소개를 제가 빼서 우리 송원석 우리 비서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윤희석 대변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경제적으로는 우리 사회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52시간 도입 등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전국 자영업자 수는 553만 1천 명으로 전년도 대비 7만 5천 명이나 감소했고 전체 폐업 건수는 약 100만 건에 육박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의 취식 금지, 또 저녁 9시 이후 영업 금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이 시행되었던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전국 소상공인 매출액이 전년도 동기에 대비해서 무려 3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정부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방역 및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채 K방역 자화자찬에만 빠져 있었고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야 사후 약방문식으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방역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는 성인들이 주로 이용청임에도 불구하고 19세 미만 강습만을 허용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을 받았고 또 밤 9시로 일률 제한한 영업 금지를 보면서 국민들은 코로나가 야행성이냐고 조롱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정부의 방역 실패를 고통분담이라는 말로 미화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무대책, 무능함이 이 코로나 재난을 더 악화시킨 것 같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하에서는 정부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는데 특히 학원, 카페, 실내 체육시설, PC방, 노래방, 당구장, 유흥업소 5개 업종 등은 정부의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억울한 당사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피해 업종의 현장 실상을 충분히 듣고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손실 보상을 포함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우리 국민의힘은 1호 법안을 마련할 즈음에도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내세운 그런 당입니다.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가적 재난 상황인 만큼 많은 관계자들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해결책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싸워오신 여러분들께 위로와 함께 다시 한번 힘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 원내에서 항상 이 중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배 정책위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서 우리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님 비롯해서 금지업종 또 제한업종을 대표하는 회장님들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생사이기로 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코로나 지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는 예견된 참사입니다. 규제일변도의 정부의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대가가 폐업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된 재산권을 정부가 뺏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손실보상 청구 소송들이 잇따라 제기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 여당의 근시안적인 코로나 대응 전략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근본적인 장기 대책 마련하는 관심이 없고 탁상 행정에 의한 그런 사각지대 피해를 외면하고 오로지 재난지원금을 악용해서 표심 잡기 또 여론 호도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사실 제2차, 제3차 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데 그것도 우리 당에서 먼저 제안해서 정부 여당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십니다만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선거가 다가오자 갑자기 손실보상이니 이익공유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입법하겠다. 이런 참 정부 여당의 자세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 당은 코로나 장기화가 될 것이라는 점, 이게 그렇게 쉽게 종식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예측하고 21대 들어서 첫 1호 법안을 당론으로 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보상을 하라. 정부에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최승재 의원도 최근에 이제 소상공인 기본법을 개정하는 법안도 냈고 여러 개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리가 낸 이런 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청와대 하명법, 청와대 하명만 받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날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있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들이 뭘 만들어낸 데는 국민의 혈세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생색을 자기들이
내는 전형적인 관권 선거이자 금권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간에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한 책임도 회피해 보겠다는 겁니다. 참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당은 여당에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종합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단체나 또는 헬스업계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업종 대표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늘 간담회를 같이 진행해 주신 김인용 소상공인연합회 직무대행께서 오늘 관련된 이 코로나19 피해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김임용입니다. 오늘 뜻깊은 간담회를 추진해 주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 이중배 정책위 위원장님, 오늘 사회를 보시는 최성재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 업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참석하신 단체장님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안이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고 중대시민재해에서는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1000제곱미터 미만 영업장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도록 애써주신 법사위 김도욱 감사님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우울증보다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신용평가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 대비 60% 이상 매출이 떨어졌고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 경비들 지출로 수입이 평소에 80에서 90% 이상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 백신과 치료를 통한 방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에게 치료제, 즉 피해를 치료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안이 최근 정치권 하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재부가 재정 부정을 이유로 난감하다고 표명한 것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100조 원 확보와 3조 코로나 사태 당시 예산 확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 많은 의원님들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특히 최성재 의원님께서 작년부터 코로나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소상공인들은 이 법안들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는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하여 오늘 이 자리가 영업시간 보장, 나아가 영업손실보상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감없는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정책들이 돌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연합회는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로서 코로나 사태로 겪는 이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아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제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리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으로 간담회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정부의 지원의 한계, 문제점 파악, 그리고 영업시간 9시 제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의 불합리성, 그리고 영업 손실 보상의 당위성과 긴급 생존 자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코인 노래방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장장 160일 동안의 영업 금지 조치를 당했고 국회 앞에서 노래방 기계까지 그들의 생존 기계죠까지 부술 정도로 업계에 위중한 사항을 전달해 왔습니다. 경기석 코인 노래방 협회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인 노래방 협회장 경기석입니다. 저희 코인 노래방 업주들은 지속적인 영업금지 제한으로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약 8개월 동안 집합 정지 내지는 집합 금지를 저희 업체는 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월 1천만 원 가까이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울먹 겨자 먹기식으로 영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 제한 9시 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한 서울시의 헌법 소원 제기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법 소원 제기 및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손실 보상 매출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줘야 하며 우리 코인노래 연습장 협회는 이러한 취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률 발의해서 4월, 5월 달에 돈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때까지 버티라는 얘기인데 당장 2월 달 한 달도 버티기 힘듭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어가는 소상공인들 살려주십시오. 당리당략을 떠나서 어떻게든지 좀 살려주십시오. 간절합니다. 지금 당장 지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당장 살려달라는 말씀이 가슴에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의원실에도 직접 방문하셔서 정부의 정책자금의 문제점에서 눈물로 호소해 주셨었죠. 허희영 카페 대표연합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페 대표연합회 대표 허희영입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도 최승재 의원님도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 2019년 매출이 6억 7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2월 달에 시작돼서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 매장을 다녀가고 저희 매장 작년 매출이 2억 6천입니다. 5월 달에 7월 달에 8월 달에 정부에서는 코로나 종식된다. K 방역이다.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나라 없다. 그거 믿고 버텼습니다. 월세가요. 넉 달이 밀려 있어서요. 저 이거 빼고 나면은 권리금이고 뭐고 없고요. 빚 내서 철거해야 됩니다. 대출 안 해준답니다. 2020년 매출이 1억도 안 되는데 2019년 매출로 기준해서 저한테 재난지원금을 못 주냐고 하는지 정말 이해를 못한다 했습니다. 신용 6등급 이하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 제발
대출해 주시고요.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 하락분에 대해서 50%라도 대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머리를 짜내서 보상받으면 그때 찾아주세요. 그거 찾고 난 뒤에 4월, 5월, 6월 보궐선거 끝나면 없습니다. 또 그때도 검색하신다고 하실 겁니다. 그때도 알아보신다고 하실 거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마 지금 미래가 없다, 지금 당장 살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부의 원칙 없는 이 방역 지침 때문에 이 분통을 터뜨린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헬스장과 피트니스를 운영하신 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김성우 대한 피트니스 경영자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 피해 사항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헬스장은 집합금지, 집합제한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10주 동안 샤워실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이 강추위 때문에 동파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골프장은 샤워장, 사우나가 가능한데 왜 또 저희만 안 되는지 대해서 이런 형평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중대본의 손영래 대변인께서 완전 체육시설 죽이기를 하려고 완전히 체육시설은 위험하다. 땀의 전파가 크고 공용 물품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체육시설 지금까지 1년 동안 전체 감염자의 0.8%도 안 됩니다. 중대본은 저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발표를 너무 하시는데 너무 진짜 어이가 없고 이거는 왜 체육시설만 N차 감염을 다 포함시키고 교회나 타시설은 시설 이용자만 감염자 수에 포함시킵니다. 이건 완전 왜곡되고 이 중대본 이 손영래 대변인은 정말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진짜. 저희 2월, 3월, 4월 저희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여야가 좀 합심을 좀 해주셔가지고 기재부 그다음에 이런 국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와주시길 진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냥 원칙 없는 이 방역 때문에 아주 거의 업계가 괴멸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원칙 없는 방역에 대해서 피해가 많으실 거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 지원금 아까도 말씀하시면 정부 재난지원금 관련된 부분이 매출액 4억 기준이 나갔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이 식사 같은 경우가 도대체 부가가치가 함께 팔아갖고 이게 남는 게 어떤 거는 좀 많이 남기도 하고 어떤 건 정말 남는 것도 없이 했는데 분명히 크고 적금이 분명한데도 이 외식업계가 어려움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의 지급 기준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이렇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외식업 중앙회 김영순 대표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9시 때문에 그런데 그거 불만이 많으시죠? 저녁 장사는 또 포기한다고 들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또 서니까 정말 저보다 더 힘들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저희 역시도 영업을 9시까지 한다 해서 저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또 그 마음은 저희도 공감하고 같은 고민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솔직히 52시간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때부터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손실지원금, 버팀목 자금 이런 거는 솔직히 현장에서 있는 사람한테 물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저 역시도 못 받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건지 나는 진짜 알 수가 없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해줬으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나 이런 거를 자영업자 일괄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 고민 좀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솔직히 소상공인 우리 대표 회장님께서 우리 소상공인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국회에 가서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지 전달 좀 잘 해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행정 조치에 이제 대출을 못 받고 이제 빚마저 떠안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간담회 시작 전에 이제 말씀 나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춘기 대한제과협회 회장님께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대한제과협회 회장 윤춘기입니다. 를 만들어 주신 우리 국민의힘과 최승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부 행정 조치로 인한 빚더미에 앉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태풍이 왔습니다. 빚에 매몰되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하루속히 피해 복구 손실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제과점 회장으로서 나왔으니까 우리 제과점도 물론 여러분들 상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브런치 베이커리와 샌드위치, 햄버거는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빵과 샌드위치는 우리 빵집에서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와 빵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부에 묻고 싶고요. 보편 타당성 있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런치 카페를 변경하기에 제과점 업종 대신 휴게 음식 업종으로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방역 지침 마련이 되기를 절실히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제과업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하여튼 그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코인 노래방처럼 PC방도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집합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손님을 못 받았다가 이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이다 보니까 전기를 기본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이게 거기다 각종 제세 공과금이 부담이 있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각종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PC방 업계를 대표해서 PC방 협동조합 최윤식 이사님께서 나오셨는데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협동조합 최윤식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고 저희 업계의 코로나19 발현 이후에 저희 PC카페 업계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PC방의 명칭을 저희 자정적 순환 차원에서 앞으로 PC카페라고 칭하겠습니다. PC카페를 20년 전에 가봤다는 어느 담당 공무원의 답변처럼 PC카페의 현장 확인과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 정서상 집합 금지를 하여도 이해와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업종으로 인식되어 확산시마다 항상 화두에 오르는 대표 업종으로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영업손실 보상제 즉각적인 실시와 임대료 지원의 신속한 지급을 촉구하며 전기요금 감면, 24시간 업종에 450시간 예외 적용, 즉 전기요금 누진율 예외 신청 간소화를 바라며 피해 업종 부가세 면제, 그러니까 제2금융권을 포함한 대출금리 인하와 좀 최승재 의원님께서 또 발의하신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영업 금지와 영업 제한된 이 업종의 영업 정상화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이해와 인내의 강요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방적 집합금지 명령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데가 이제 학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특성도 반영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정말 거의 괴멸 수준으로 어려움이 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학원연합회 수석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정호영 수석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인사 한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 오늘 좀 참담한 심정으로 왔는데 오늘 여기서 많은 분들을 뵈면서 진짜 마음속 깊이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참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수석부회장 전호영입니다. 우리 학원들은 집합금지, 집합제한으로 인해서 소학원, 중학원, 대학원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8만 6천 개 학원, 거기에 종사자까지 따지면은 100만 학원 가족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학원도 폐원을 하고 싶어도 폐원을 할 수가 없어요. 철거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심정을 어느 누가 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국민의힘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학원이라는 업종은 좀 집체 교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4제곱 한 칸 띄우기, 8제곱 2칸 띄우기 또는 한 칸 띄우기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실 안에 한 명을 놓고 강의를 해야 됩니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들의 삶이 핍박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핀셋 방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핀셋 방역이 아니라 족쇄 방역이에요. 족쇄 방역까지 했으면 우리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조차도 차별 방역 지원입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다 받아가면서 왜 국민들한테 하나도 지원을 안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뭔가 많이 달라질 걸로 기대를 하고 돌아가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이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 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안도의 한숨을 쉴지 또 내일 어떻게 운영을 할지 많은 숙제를 안고 갑니다. 제발 내일 당장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힘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여가 시설인데 아무래도 이제 야간에 이제 손님들이 좀 올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 이 방역 지침을 일방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서로 생각합니다. 당구장은 아무래도 야간에 손님이 많을 텐데 주로 이제 야간에 영업 제한을 하다 보니까 거의 영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동현 대한당구장 협회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 하다가 당구장 협회로 이름을 바꾼 지 이제 한 달 정도 됩니다. 네, 당구장은 지금 우리 최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인이 많은 데는 점심시간 1시간 정도 돌아갑니다. 지금은 이제 9시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 2.5단계에서는 영업 금지였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9시까지 해줬는데 9시까지 하면 매출이 저도 당구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한 7시 반쯤 되면은 다음 게임을 못 하기 때문에 손님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한 80% 또 심한 데는 뭐 90%도 영업이 안 됩니다. 야당에서 뭘 우리한테 해줄 건지 몇 가지 청원을 좀 드려봅니다.
첫 번째, 자영업자 소득 손실 보상을 기후당에서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할 때 형평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당구장 풀어줬다가 손님 감염 많이 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적어도 이런 말은 안 나오게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 국가재난시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서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법도 한번 연구해 보셔서 법제화 된다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장님들이 다 옳은 말씀하셔서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다가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서 구구절절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김인용 소상연합회 직무대행님 비롯한 분들이 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 공통적인 얘기는 이 방역에 관련된 이 공정하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지원보다도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정부한테 지원해달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떳떳하게 장사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렇게 영업을 제한하고 그렇게 할 때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계속 조치만 있었고 자영업자들이 계속 생존의 절벽에 놓이는데도 아무런 상황이 없다가 거의 선거가 임박해 오니까 갑자기 호들갑을 떨면서 지금에 와서 자영업자의 현실 상황은 무시하고 예산을 만드니 법을 만드니 이런 조치가 정말 못 믿었다.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 그리고 당장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해달라. 지금 우리는 절벽에서 내몰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조차 버겁다. 이런 말씀을 아마 하시는 거로 아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소중하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당의 정책위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끝까지 우리 이종배 정책위장님이 정리하신 걸 마무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서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또 내일 정책에서 총괄적으로도 정리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또 발표하실 거고 아마 정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배 정책위장님께서 마무리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직접 겪은 그런 일들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사항 모두 다 기록이 됐고 한 가지 한 가지 흘려듣지 않고 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좀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업 개시 또는 정상화 쪽도 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리두기,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이런 것들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과감하게 좀 풀어질 수 있으면 풀어져 가지고 일상이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문제는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21대 1호 법안부터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최근에 이제 들고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앞장서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하신 사항들도 거기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난 11월 달에 저희들이 우리 정책위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본 예산에 담겼고 그걸 집행할 때 저희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금년도 세출 예산을 이용하거나 또는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늘려라 그걸 늘려서 집행을 하되 500만 원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임대료 등을 고려해서는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전기요금, 상하수수료 이런 것들을 한 3개월간 면제를 해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대출 갚는 것도 최소한 3개월 우선 면제해드리고 그 이후에 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이걸 안 받아들여 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문제들도 오늘 또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이런 점들도 또 다시 한번 거기 종합대책에 담아서 저희들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말씀 들어보니까 긴급하게 지금 하루하루가 힘드니까 좀 절이든지 또는 무이자 대출 같은 게 이런 게 좀 필요해서 그런 걸 먼저 쓰고 나중에 보상금 뭐 받을 때 그걸로 깐다든지 뭐 그런 대책들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는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조만간 저희들의 대책을 발표하고 그리고 여당 측과 긴밀하게 정부와 여당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여러분 항상 저희들 뒤에 있으니까 힘내시고 늘 좀 아껴주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여러분들 절대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